한호택. 아주 오래된 숙제. 정조일 대리는 경기도 주변에 있는 작은 영업소 소장직을 자청했다. 입사 이후 인사팀에서만 근무해온 그로서는 커다란 모험인 셈이었다. 회사에서 간접 부서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가 또 영업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자신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정 대리는 선배들로부터 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지만 막연히 힘들겠다는 느낌만 들 뿐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 인사 발령 공고가 나자마자 정 대리는 꾸려뒀던 짐을 들고 소속 지점으로 갔다. 6년의 지점장은 반갑다는 인사와 함께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해주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표는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영업사원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점을 나서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몇 번씩 약도를 확인해가며 찾아간 영업소는 지점에서도 자동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외곽에 있었다. 허름한 4층 건물 맨 꼭대기층에 있었는데 본사에서만 근무하던 정 대리에게 낡고 초라한 건물 외관은 왠지 모르게 처량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계단을 오르자 빛바랜 게시물과 광고, 구호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맨 먼저 그를 맞았다. 긴장과 흥분 때문인지 손잡이를 잡은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한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지만 누구도 먼저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없었다. 잠시 동안 정 대리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손에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웠다. 그때 컴퓨터를 보고 있던 여사원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 누구세요? 저 새로 발령받은 소장입니다. 약간 주눅이 든 듯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고 나자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정 대리를 쳐다보았다. 몇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 대리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팀장 박영이라고 해요. 잘 부탁합니다. 오히려 제가 잘 부탁합니다. 여사원에게 책상을 안내받아 자리에 앉은 정 대리는 가지고 온 물건을 꺼내 정리하며 다시 한번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무거워 보였다. 새로운 소장은 어떤 사람일까? 힐끔거리며 살펴보는 1팀장을 제외하곤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정 대리가 신임 소장으로 발령받아 온 것을 알면서도 아직까지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영업사원도 있었다. 더욱 거세진 빗줄기가 창문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침침한 회색빛이었다. 정 대리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흘렸다. 그냥 본사에 남아있을 걸 하는 때늦은 후회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다음날 아침 조회 시간에 전임 소장 환송회와 더불어 조촐한 신임 소장 환영회가 열렸다. 정 대리는 꽃다발을 들고 막 문을 나서려는 전임 소장의 옷소매를 붙잡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다. 저기 창가에 앉아 계신 사장님 말인데요. 인사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아, 조천식 사장? 저 사람 실적은 꽤 좋은데 너무 자기 멋대로야. 아마 정 대리 기죽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로 기죽거나 끌려다녀선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일수록 정 대리 의지대로 강하게 밀어붙여. 말을 마친 전임 소장은 제 코가 석자라는 듯 서둘러 자신의 새 임지로 출발했다. 홀로 남은 정 대리는 모든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졌다. 업무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업 경험도 전혀 없는 자신이 힘들다는 영업 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부터 들었다. 정 대리는 일단 4명의 영업팀장들을 소집했다.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업무에 관해 얘기를 꺼내려는데 조천식 사장이 정대리의 말을 자르고 들어왔다. 전임 소장이 약속했던 시상금은 신임 소장께서 주시겠죠? 네? 전임 소장께서 약속하셨다면 물론 드려야죠. 조 사장의 말을 시작으로 4명의 팀장들은 갖가지 요구사항들을 털어놓았다. 사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지점장의 말을 떠올리며 정대리는 팀장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메모해 나갔다. 한참을 적던 정대리는 자기가 점포장으로 취업한 건지 사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러 온 건지 문득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불평불만 뿐이었다. 신임 소장이 왔으면 잘해보자는 한마디쯤 먼저 할 만도 하련만. 팀장들과 어색한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정대리는 여사원 서숙재 씨를 불러 점포 분위기를 물어보았다. 아침 회의 때 보니 팀장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분들 늘 그래요. 우리가 항상 뭘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마치 아이들이 투정 부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피해의식이죠 뭐. 피해의식이라뇨? 자기들이 밖에서 고객들한테 굽신거리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영업해서 손님과 저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 우리도 자기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영업사원들이 저희 아니면 어디 가서 큰소리 치겠어요? 늘 부탁만 하는 처지니까요. 여사원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답답한 마음은 쉬이 풀리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일이고 사회에서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직종인데 왜 피해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 대리는 자기보다 먼저 영업소 일을 시작한 김동원 대리를 만나서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다. 피해의식? 그건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야. 정 대리는 거침없이 답하는 김 대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김 대리의 자신만만함에 왠지 위축되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 겉으로는 당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자신 없어 하며 영업을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니 고객에게 점점 더 굽히게 되는 거고 그런 자의식이 피해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오히려 고객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영업사원을 더 좋아해. 그게 훨씬 믿음직스러워 보이거든. 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거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자신의 과거 경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영업이라고 생각해. 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는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지금의 자기 모습을 초라해하지.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할 리 없잖아. 진심으로 이 일을 원해서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 당당하게 일하면서 멋지게 살아. 그들은 항상 활력이 넘치지. 답답한 속을 식히기라도 하듯 정 대리는 다 식은 커피를 한 입에 털어넣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당연히 행복하고 밝을 리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정적인 의식부터 없애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늘 운이나 환경 탓을 하지. 그것보다 더 큰 장애물은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불신한다는 거야. 영업을 하다 보면 한두 번 거절당하는 것은 다반사인데 그럴 때마다 지레 자포자기하지. 어떻게 하면 그런 부정적인 의식을 바꿀 수 있니? 하하, 그게 어디 한두 해만에 생긴 것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 쌓여온 성향인데 쉽게 바꿀 수 있겠니? 그냥 내 의지대로 강하게 밀어붙여. 잘 화합하지 않고 계속 점포 분위기에 악영향만 끼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그래도 실적은 좋은걸? 그쪽 영업소에 특별히 실적 뛰어난 사람 없이 모두 비슷비슷하니까 그저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위하며 사는 거지.
정 대리는 그 후에도 한동안 팀장들의 의견을 수용해가며 점포를 운영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늘 몇 푼 되지 않는 점포 운영비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 대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지로 깨워 맞추듯 시상시책을 짜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팀장들은 간섭하며 조금이라도 자신의 판매에 유리한 방법을 주장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하는 시책은 어차피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걸 영업사원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원들은 더 많은 시책을 요구했고 막상 시책을 타게 돼도 진정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시상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더 이상의 대우를 하지 않는 소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들은 선심 쓰듯 계약 성과를 내밀었고 시책이 없으면 계약을 가져오지 않겠다는 둥 계약건을 숨겨두고 시책 발표할 때만을 기다리는 도 있었다. 당연히 매출은 저조하고 어두운 점포 분위기도 바뀌지 않았다. 몇 명 안 되는 사원들마저도 끼리끼리 패가 갈려 서로를 비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 대리는 회의 때마다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었다. 한호택. 아주 오래된 숙제. 정조일 대리는 경기도 주변에 있는 작은 영업소 소장지